오늘 오후장 종목 레이더는 탁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끌어왔던 종목들의 또 현황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수익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저희가 30만 원대에 편입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나서 여전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20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도 시장이 어려운데 상승불을 켜고 있고 알테오젠도 이제 조금씩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그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저희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443%도 좀 내려가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도 있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시장에서 악재가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되면서 200만 원 코앞에까지 있다가 결국 이제 못 올라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만간 이번 주일지 다음 주일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 5개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 더 자세하게 들여받아 볼 종목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후장 종목 레이더는 뭘까요? 역시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한 번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비? 시험대가 한 번 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현재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 결국 이제 투탑이라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반도체죠. 네. AI에서 일으킨 반도체 수요, 초과 수요가 여전히 그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이제 각 두 종목 모두 7% 정도 떨어진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이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무엇이면 이제 그때 그 이란 전쟁이 사실은 시진핑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것처럼 뭔가 좀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G2 정상이 만나서 이란 전쟁 갖다 조기에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발표를 기대했는데 그런 발표는 없었다. 형식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금요일 날 장중에 이제 일본 증시가 그 유가에서 반영된 걸 보는데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언제나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엔캐리 트레이드.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없다, 별로 물량이 많지 않다 이런 전망이 설왕설래하지만 일단은 올라가니까 거기다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그날 그 SK하이닉스가 7% 넘게 떨어졌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파업이 점점 임박해 오니까 거기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외부적 요소 때문에 이제 주가가 다 떨어졌지만 그 외부적 요소이기 때문에 이 외부적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은 누가 먼저 해결할 것이냐. 결국 AI의 그 혁명이 정점에서 내려가는 것이 더 빨리 올 것이냐. 아니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부적 요소, 이란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지속할 거냐라고 판단해 보신다면 당연히 이제 AI 혁명이 더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떨어진 것은 또 한 번에 그 수익률을 갖다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찬스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결국에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P모건이나 이런 국제 투자은행,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온 파업 때문이든 외부 요소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제시를 했고 노무라도 지금 목표 주가를 400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노무라가 400만 원, 그다음에 시티그룹이 노무라보다 먼저 이제 170만 원에 310만 원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목표가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AI 혁명에 따른 반도체 초과 수요가 더 증폭될지언정 오히려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그 기술적인 이유를 하나 대는데 그것이 무엇이면 우리가 보통 이제 토큰이라고 있습니다. AI 때 쉽게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관심 있는 사안을 도서관에 가서 100권을 다 뒤져봐요. 근데 지금까지 도서관에 100권을 뒤져봤다면 이제는 그 챗GPT가 더 개선이 되고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도서관에 100권을 갖다 보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가서 10,000권을 본다. 그러면 10,000권을 봤으면 10,000권을 본 걸 어디다가 데이터를 갖다 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려면 당연히 메모리 소유가 더 증가한다. 라는 맥락에서 시티그룹 얘기했고 노무라 증권도 사실 같은 얘기랑 맥락이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AI 초과 수요가 지금까지도 엄청난 초과 수요를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 AI 초과 수요 때 AI 자체가
생성이 얘가 더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메모리 수요가 더 폭증하고 있다. HBF,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도 폭증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토큰의 그 수요도 폭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지난주쯤에 설명으로 생각이 드는데 인텔 갑자기 주가 엄청 놀랐어요. 왜? 네네. 아니 AI 시대에 인텔이 사실은 뭐 나고지 아니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그 GPU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갔더니 인텔의 CPU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굳이 인텔로 집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AMD를 써도 되지만 굳이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 경쟁사인 AMD의 CPU를 쓸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인텔의 CPU를 갖다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인텔의 주가가 갑자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완전 낙수 효과인 거죠. 우리는 인텔을 사실은 나고자 생각했는데 그 AI 혁명이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인텔까지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AMD의 그 리사수 같은 경우는 1대 12, 1대 8. 그러니까 하나의 CPU가 있으면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1대 8, 1대 12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리사수는 뭐라고 얘기냐면 앞으로 1대 1이 될 것이야. 저는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리사수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결국 무슨 말씀드리냐. 그 CPU가 추가로 필요하면 추가로 필요한 만큼 데이터가 담아놔야 되니까 그 메모리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만 봐도 초과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챗GPT를 비롯한 AI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진화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술 진화를 갖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도 같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래서 초과 메모리 수요는 더 폭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SK하이닉스를 갖다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무려 목표가를 400만 원. 400만 원. 예, 제시했습니다. 그 목표가 400만 원인데 아마 늦어도 7월 이전에는 SK하이닉스가 중요한 ADR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건 전망인 거고. 네네. 그거 안 하면 할 수 없지. 어쨌건 여전히 SK하이닉스가 꾸준하게 이 분야를 갖다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7월에는 ADR 관련 중요한 발표를 할 거 여겨지는데 만약에 SK하이닉스가 ADR을 갖다가 그 발행을 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을 때 누리는 효과가 있는데 누리는 효과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게 와닿는 효과가 무엇이냐? SK하이닉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편입된다면 우리가 딱 느끼에도 엄청난 자부심이 생기는. 그렇죠. 우리가 새벽마다 나스닥 지수를 체크하고 더 많은 분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갖다가 확인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SK하이닉스가 당당히 들어간다. 그럼 거기서 생긴 수급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이런 것들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뭐 200만 원은 뭐 고점이다, 뭐 내려간다. 라고 하는 전망은 대체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어쨌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이란 전쟁이 막 주말에 안 끝났지만 이번 주에 끝나다면 이 주가는 한 번 더 펌핑할 것도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 증시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 잠깐 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하나 더 여쭤보면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의 H200을 중국에 팔거에 허용해주겠다라고 예. 하는데 중국은 뭐 별로 생각이 없다라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예. 이게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SK하이닉스는 HBM의 3가 그 H200의 짝이 되는 메모리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H200을 갖다가 만약에 중국의 다국적 기업, 중국의 빅테크들이 많죠. 텐센트라든지 바이든 그런 빅테크들이 많은데 빅테크들이 H200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순간 SK하이닉스 HBM3E를 갖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H200의 짝이 된 HBM3E를 SK하이닉스가 90% 시장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쉽게 납품을 못했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매출 모멘텀이 되는데 중국 당국은 왜 그걸 안 받겠다 했냐? 종속될 것 같다. 라는 맥락은 안 받겠다 하지만 그럼 그전에는 없었냐?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밀수를 하든 다른 거에 방식을 뒤로 썼기 받았다고 때문에 하죠. 결국은 지금은 이제 자존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받겠다 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받겠다라고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과 수요가 생기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뭐 H200은 넘어섰고 뭐 블랙엘 넘어갔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베라루비로 갈 것이기 때문에 두 단계가 뒤쳐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섬심쓰는 척하면서 H200 갖다 써라고 얘기했는데 중국 당국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거 어떻게 안 써요? 안 쓰면 이제 AI가 안 되는데 아마 조만간 쓰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뭐 지금 당장에 쌓이는 중국이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 쓰게 될 것이고 그게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에게도 결국에는 HBM3E를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더 많이 네. 팔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거다라고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일단은 뭐 오늘은 1%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정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200만 원 도전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 종목 더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까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요즘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SMR 관련된 뭐 기술 이야기도 나오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AI 때문에 생긴 온풍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네네. 그러면 그 생성형 AI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면 전력 먹는 하마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력을 갖다가 만들어주는데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ESS, 엄청난 잠시 운동장 규모의 ESS 배터리 단지를 연결을 해서 돌리는 방식이 있고 이거는 이제 미봉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구적인 방법은 결국 원전을 통해서 전기를 뽑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만큼 친원전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SMR을 곳곳에 지어가지고 한 몇백 메가와트 정도만 지어도 충분히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두산 엘리베이터의 SMR 주기기를 만든 두산 엘리베이터의 이제 기술을 갖다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 1기가와트 이상, 소형 원전 300메가와트, SMR의 소형이잖아요. 그건 300메가와트 정도인데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1기가와트 정도의 대형 원전은 그 웨스팅하우스에다 직접 제작가 100% 풀리지 않게 일부를 줘야 돼요. 하지만 SMR은 전 줄 필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히려 SMR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내심, 속으로 더 깊은 어떤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원전주들이 오늘 또 좋은 흐름, 시장이 어렵지만 잘 흘러가고 있고 그동안 또 최근에 원전주들도 최근에 좀 쉬었어요. 근데 다시 수급을 받으면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원전은 결국에는 또 앞으로 AI 시대의 해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장 종목 레이더 타케온 뉴스의 우리 조우진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좋은 전략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